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새 주간이 열렸습니다. 3월 9일입니다. 자, 현재 기온 0도입니다.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흐린 후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됐지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동 사태 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월요일은 어떠할까요? 오늘 개장 상황에 관심이 모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실기동 훈련 횟수는 지난해보다도 절반 이상 줄었는데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이 기간 무력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집권 세력이라도 국민과 국가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권은 당에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혀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법사위 중심의 강경파가 정부 안에 검찰 권한 축소가 충분하지 않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정 간 긴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검찰 세력이 언론과 합세해서 이 검찰 개혁에 물을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친여당 유튜버인 김어준과 이동형이 뉴 이재명 지지층을 둘러싼 현안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합당 문제와 KTV 편집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의 최민희 위원장 강퇴 등 갈등이 확산됐어요. 정치권에선 이런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차기 민주당 당권 경쟁과 연결된 권력 투쟁의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한국경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거론되며 개파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축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고위 인사와의 핫라인이 중동 위기 속 한국민 귀국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은 외교장관 통화에서 강훈식 실장의 위로와 협력 의지에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앞서 방산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해서 캄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직접 통화해 전세기 운항과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민 372명이 귀국했고 추가 전세기도 운항됐습니다. 또 원유 600만 배럴 확보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 협력과 에너지 안보가 맞물린 전략적 외교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며 당 노선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과 경선이 의미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며 지도부와 의원들의 답을 요구했습니다. 설마 나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는가, 이런 자신감도 읽혀지지요.
국민의힘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오늘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도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공천 신청자는 윤희숙 전 의원 등 일부 인사에 그치며 후보 구도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접수 지연을 이유로 신청 마감 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코스피 상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경기 사이클 영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이 조기 퇴진하지 않았어도 주가지수 5천에서 6천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가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증시는 반도체 경기뿐 아니라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 등 제도 개혁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배현진 의원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고, 부산 방문을 계기로 정치 행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지요.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새 지도자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회의 위원인 호세인 알리 에슈케바리는 하메네이의 길을 이어갈 인물이 다수 득표로 선출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하메네이의 이름이 지도자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차남 모즈타바가 후계를 이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쿠 실력자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른바 초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또 유럽 곳곳에서 6천억 원 이상 부동산을 사들인 이란계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지도자에 오르는 것은 용납 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 체제가 이어지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인터뷰에서도 이란 차기 지도자는 우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을 잘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국회법 통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줬고, 지금처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협상 관련 내용을 이행한다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를 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 글로벌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200m 넘는 줄이 생겼습니다. 인근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하다는 소식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어제는 1,890원에 넣었었는데 오늘 여기는 또 100원이 싸가지고. 주말 들어 기름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지역 경유값은 리터당 2,000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부 장관은 기름값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판매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통제를 받은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부담입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관련 조항에서 법원 재판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인 만큼 헌재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무렵부터 내부적으로 운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입니다. 헌재 조직은 재판부, 사무처, 연구부 등 크게 3개 축으로 나뉩니다.
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전체 구성원은 현재 353명인데 이 가운데 사건의 심리와 각종 연구를 맡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재판부, 사무처, 연구부의 계속된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 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 만큼 일단 현재 여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